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요즘 시장의 트렌드 노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노맨스 이제 뭐냐면 히로인이나 다른 캐릭터와의 그 러브라인이 없고 그냥 주인공 성장과 이제 전개 위주로 스토리 전개 위주로 진행되는 소설의 종류의 통칭, 이를 통칭을 일단 노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편결의 대두가 됐죠. 편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편결의 트렌드가 됐다. 이제는 히로인을 넣으면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트렌드가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왜 트렌드가 되었냐?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일단 노벨피아의 등장 때문입니다. 노벨피아의 등장 이후로 더 강해졌어요. 이 경향이 더 세졌어요. 왜냐면 이제 히로인이 있는 소설을 주류로 소비하는 독자층이 특정 플랫폼에 몰리는 경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편결 시장에서는 더욱 노맨스가 대두되게 되었다가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싫어하느냐,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다. 근본적인 이유, 대체 로맨스를 왜 싫어하느냐 라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이 히로인 자체가 주인공에게 손해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웹소설에서 조금 특이한 건데요. 웹소설, 지금 특히 한국 웹소설에서는 유독 주인공의 성장에 대한 서사 집중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웹소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은 차별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와 차별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소설이나 장르 매체보다는 주인공의 성공과 성장에 기대하면서 보는 독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공에게만 카메라를 많이 들이미는 시장이다, 이런 거죠. 이게 원래 좀 우리나라 웹소설은 사실 기형적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이 약간 기형적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 현상이 강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히로인에 대한 존재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돼버립니다. 일단은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게 트로피식 히로인이 있었어요. 트로피식 히로인이라고 뭐냐면 그냥 히로인 얻었네 하고 그냥 약간 이 히로인을 약간 자랑하는 용도로 써요. 약간 아니 거기 어디 가문의 여식이 자네에게 반했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자랑하는 용도로 꺼요. 그냥 쓰고 끝나요. 얘랑 뭐 깊어지는 관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있고, 그리고 뭐냐면 사실 트로피식 히로인은 약간 히로인의 매력이 떨어지죠.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매력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히로인의 비중이 커지잖아. 네, 비중과 서사가 커지게 되는데, 지금 한국 웹소설 독자들은 이 현상 자체를 손해본다고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왜 그러냐 해서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주인공과 히로인의 관계가 사실 남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관계,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죠. 남녀의 관계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실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이득 철저하게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줘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러면 근데 사실 남녀 관계가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히로인을 대체 뭐라고? 아니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인데 무조건 이용만 하는 게 맞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게 무조건 이용만 하는 게 맞냐? 무조건 나한테 이득만 돼야 되고 이득만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용만 해야 되고 이용만 해야 하고 이게 맞냐? 이건 애초에 히로인 이건 관계조차 아니야. 관계조차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히로인 빼자. 근데 이런 경우가 나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로맨스의 존재가 부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히로인이 가장 문제는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히로인이 주인공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봐요. 저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웹소설 주인공 A씨가 있습니다. 웹소설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A라는 인물이 있고 B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는 여자 히로인, 예쁜 히로인이에요. 얘는 히로인이고 얘는 히로인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뭐 적당한 남자놈이에요. 얘가 어쩌다가 보니까 위기에 처했네. 아이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둘 다 위기에 처했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 주인공은 히로인이 위기에 처하면은 사실 그냥 도와줘야 되는 존재 같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하지만 뭐 히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멋있게 나타나서 도와주고 약간 이런 것 자체를 약간 당연하게 여기죠. 어느 정도 구조를. 근데 얘가 히로인이 아니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를 위기에서 도와주는 것도 주인공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형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얘를 도와주는 이유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근데 히로인의 경우는 그런 걸 안 따져. 그냥 도와줘.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감성적으로 손해를 본다. 주인공이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정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걸 좋아하는 요소는 이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손해라고 생각 안 하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예쁘고 아름다운 히로인을 위기에서 내가 구해줘서 얘가 내게 반하게 된다면 약간 그게 보상이야. 이게 어떤 것보다 강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걸 손해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해. 근데 로맨스를 애초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손해라는 거야. 아니 걔가 너 좋아해서 뭐 어쩌라고? 주인공 지금 손해 봤잖아. 호구지 당했잖아. 호구지 됐잖아. 라고 나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로맨스를 쓸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히로인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주인공을 헌신적으로 좋아하면 돼요. 주인공에게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별로 이러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냐? 얘가 히로인이 능력이 뛰어나고 주인공한테 호감을 갖고 있으면 약간 일종의 주인공의 스펙
중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아까 전에 말한 트로피 히로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노맨스 보던 사람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히로인과의 어떤 행동에서 손해를 본다는 감정을 주면 안 되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노맨스가 왜 이제 트렌드가 되었냐, 그리고 이제 로맨스에서 좀 어느 정도 또 로맨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설 히로인이 그런 식으로 히로인이 좀 그러니까 좀 소모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실 그런 작품을 보면서 무슨 재미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끼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즉 나는 로맨스가 싫어요. 즉 나는 로맨스가 싫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트렌드랑은 좀 다르죠. 시장의 트렌드랑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분들도 이러는 이유가 있다.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러는 이유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라는 거. 로맨스가 시장의 주류가 된 이유도 알겠고, 그분들의 취향이 이제 그렇다는 것도 알지만 적어도 내 취향은 아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섞이게, 로맨스가 시장의 주류가 됐으니까 여기서 섞이게 만들려면, 나름대로 팔리게 만들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로피식 히로인을 좀 활용해야 돼요. 트로피식 히로인을 활용하게 되되, 다만 그거는 내 취향은 아니었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